자, 우리 맨날 스윙 해봤는데,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인텔리제이 오셔서, 자바 유틸에, 너무 많이 했다, 그쵸? 47번까지 있네? 47번까지 있네요. 자, 여기 오셔서 마우스 오른쪽 세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레슨 48, 스윙입니다. 스윙. 자, 메인 만들고요. 자, 이 스윙은 전부 다 윈도우에서 시작합니다. 자, 윈도우에서 시작하고, 윈도우 안에 컨테이너가 있고, 그 안에 컴포넌트가 있어요. 자, 이 윈도우가 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를 배치할 수 있는, 컴포넌트라고 불러고요. 배치. 그 다음에 요게, 실제로 안에 있는 요소가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 자, 프레임에, 보면 이제 AWT 이렇게 보이죠? 프레임은, new frame. 여기 지금 AWT 창이 될 거고요. 자, 프레임 점 set 바운스에 00, 200, 200 이렇게 해보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좀 줄여놓고, 자, 저는 지금 디스플레이가 멀티로 돼 있어요. 이렇게 두 개예요. 여러분들은 00 그러면 모니터가 하나라서 요 위치에 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지금 메인이 요 오른쪽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이 페이지라서, 제가 여기 이점에 뜨게 하고 싶다면 마이너스 1980 이렇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1980. 저만 이렇게 마이너스 1980 이렇게 놓을게요.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시고. 그리고 화면에 보이게 하려면, 자, 여러분들 이거 따라하지 말라고 했어요. 따라하지 말고 0이라고 해놓으세요. 자, 프레임점 셋 비저블이에요. 트루. 그리고 실행해보면, 자, 이런 창이 뜨죠?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윈도우라고 불러요. 윈도우. 자, 윈도우 안에는 이렇게 컨테이너가 포함되어 있어요. 컨테이너. 자, 이거 컨테이너라 부르고요. 이 컨테이너 안에 우리가 컴포넌트를 이렇게 배치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프레임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프레임은 가장 초기에 만들어진 AWT. 자, 이 AWT가 뭐다? 초기 GUI예요. 자바의 초기 GUI. 지워지지? 한영이 안 바뀌네요. 자, 요거 말고 이 프레임으로 구현한 J프레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그 친구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하냐면 요 앞에다가 J 이렇게 붙이면 돼요. J. 보면 어디 거 쓴다? 자바 X. 자바가 아니라 자바 X의 스윙.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 자, 여기도 J 이렇게 붙이면 자, 그러면 똑같이 보면 요게 뭐예요? 조금 더 개선된 이제 플랫폼에 조금 플랫폼이 서로 비슷하게 만들어지도록 개선된
자, 이때 이 스윙은 AWT로 구현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려고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커맨드 키 누르고 있고 윈도우인 친구들은 컨트롤 키 보면 이렇게 프레임으로 상속받아서 구현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J프레임을 써도 되고 프레임을 써도 되는데 웬만하면 스윙인 J프레임을 쓰는 거고요. 자, 똑같을 거예요. 띄워보면. 자, 다시 실행해보면. 이렇게 똑같은 창이 뜨죠. 자, 종료는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빨간색 버튼으로 끄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걸 X 버튼 눌러볼게요. X 버튼. 자, 이걸 눌러서 끄게 되면, 이 프레임이 꺼지지 않고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요. 자, 꺼볼게요. 지금 얘가 종료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켜져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여기 X 버튼 누른다고 꺼지진 않고요.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모드는 이렇게 백그라운드에서 켜져 있는 이런 모드고요. 자, 내가 다시 이 친구를 올리고 싶다. 그러니까 완전히 끄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꺼지는 걸 구현을 해줘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끄고. 자, 프레임에 보시면 자, 윈도우 리스너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자, 윈도우 리스너. 자, add 윈도우 리스너. add 윈도우 리스너. 자, 여기 보면 윈도우 리스너라는 클래스로 콜백 함수를 정의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new 윈도우 리스너. 자, 그러면 여러 개의 함수가 이렇게 쭉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위에서부터. 자, 이건 뭘까요? 윈도우 오픈드. 그죠? 열렸을 때. 클로징은 뭘까요? 이건 X 버튼을 누를 때. 지금은 X 버튼을 누를 때가 되겠죠. 클로즈드는 X 버튼을 눌러서 닫힐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아이콘 파이드는 뭘까요? 이렇게 아이콘이 되었을 때. 아이콘이 되었을 때. D 아이콘 파이드는 뭘까요? 다시 이걸 눌러서 아이콘이 아닌 상태로 되었을 때. 아이콘 상태가 되었을 때. 요게 지금 여러 상태를 표현하고 있죠, 윈도우에. 자, 요거는 뭘까요? 내가 이 윈도우를 쿡 찍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요게 액티브드. 액티브드. 디액티브는 뭘까요? 놨을 때. 그죠? 이렇게 쭉 움직이다가 놨을 때. 자, 그래서 윈도우가 이렇게 상태가 많대요. 자,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중에서 뭘까요? 그죠? 클로징을 했을 때가 되겠죠. 자, 보통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 프레임을 종료시키죠. 자, 이 프레임에 보면 디스포즈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종료입니다. 종료. 자, 그래서 이제 종료되나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실에. 너무 빨리 껐나? 잠시만요. 다시 해볼게요. 제가 뭘 잘못 기억하고 있나? 안,
지금 보통 정리를 하고 종료가 돼야 되는데 종료가 좀 너무 늦네요. 클로즈드 했을 때, 클로징 했을 때 죄송해요. 제가 종료 버튼을 누르면 요거라고 했죠? 위치를 잘못 잡았네. 자, 여기 보면 위에다가 계속 다시 써볼게요. 자, 종료 버튼 누를 땐 여기죠? frame.dispose. 자, 다시 실행. 자, 종료 버튼 눌러볼게요. 이제 다시. 왜 이렇게 늦게 보이냐? 됐다. 꺼볼게요. 좀 시간이 지나면 꺼질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네. 꺼졌다. 그쵸? 꺼졌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꺼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이 실행되고 있는 콘솔을 종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어떻게 하냐? system.exit 0. 자, 이거는 이제 JVM을 종료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종료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실행해보면, 자, 이번엔 좀 빨리 꺼질 거예요. 빨리 꺼지죠, 그쵸? 자,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친구는 윈도우의 자원을 정리하고 자동으로 종료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요. 자, 이 친구는 즉시 종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거 하나 구현하겠다고 너무 많이 썼죠? 자, 이렇게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이거 하나 하겠다고. 클로징 하나 하겠다고. 자,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댑터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어댑터 클래스. 자, 어댑터 클래스를 쓰게 되면 이 윈도우 리스너에 하나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쭉 다 지워볼게요. 자, 이거 좀 줄이고. 자, frame.add window listener 쑥 지우고. 자, 다시 써볼게요. 자, frame.add window listener에 자, 이번에는 new window adapter예요. 어댑터. 자, 이 중에서 내가 무엇을 구현할 거냐 묻죠? 클로징을 하겠다. 확인. 그러면 하나만 딱 뜨죠. 다시 해볼까요? 자, 다시.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밖에서 객체 만들어서 추가를 하는 걸로 해볼게요. 자, 여기 오셔서 자, 윈도우 리스너는 new 윈도우 어댑터예요. 자, ESC로 제가 선택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윈도우 리스너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구현하고 싶은 거는 자, 이 친구는 추상 클래스 해볼까요? 자, 지금 보면 자, 제 것만 볼게요. 이렇게 추상 클래스 돼 있죠? 누구를 윈도우 리스너를 구현하고 있는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포커스 리스너도 윈도우 어댑터, 스테이트 리스너도 윈도우 어댑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 하고 싶은 거는 클로징이죠. 클로징. 엔터 치면 이렇게 클로징만 뜨죠. 자,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는 프레임에 dispose 또는 system.exit의 0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자, 다시 실행해보면, 자, 종료 버튼 누르면 종료가 잘 되는데요. 그렇죠? 자,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서 C 누르면 이렇게 오버라이드 대상들이 뜨죠? 뜹니다. 이 중에서 난 클로징 하겠다. 엔터.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안 돼요? 가서 보여드릴까요? C로 된 게 너무 많으면 좀 길게 쓰면 되지. 클로징 이렇게 하죠. 요게 아까 얘기했던 윈도우 자원 정리 종료. 요게 JVM 콘솔 종료. 이건 어플 자체를 종료하는 거고 얘는 자원을 정리해서 서서히 종료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종료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했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한 번 더. 자, 프로젝트에서 자, 이번에는 이벤트 디스패처 스레드라는 걸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벤트 디스패처 스레드. 자, 여기 오셔서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레슨 49 edit예요. 자, 우리가 edit를 보려면 버튼에 이벤트를 넣어서 무한 반복문으로 버튼의 동작을 멈추게 하면 아, edit가 하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메인하고 자, 똑같이 프레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J프레임에 프레임은 new J프레임. 자, EDT 수업입니다. 자, 화면에 띄울 거니까 frame.set bounce에 00 이번엔 좀 키워볼까요? 300, 400. 자, 이제 왼쪽 끝에 뜨도록 여러분들 00 하시고요. 저는 마이너스 1980 할게요. 자, frame.set visible true 할 거고요. 자, 아까 전처럼 화면이 꺼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윈도우 리스너를 재정의해야 되는데 J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설정이 하나 있어요. set default close operation. 자, 이 중에서 제가 아까 썼던 system.exit가 0인 것이 아마 2번이었던 것 같아요. 2번. 근데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번호를 모르겠다. 그러면 jframe. 자, 이렇게 하면 보이죠? 보면 이제 dispose on close
exit on close. 요게 지금 system.exit가 될 거고요. 요게 frame.dispose가 될 거예요. 자, 요게 즉시 종료.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실행. 자, 누르면 즉시 종료되죠? 자, 이거 말고 2번을 하게 되면 자, 2번. 자원을 정리하고 종료하니까 좀 시간이 걸려요. 자, 좀 기다려 볼까요? 자, 좀 시간이 걸리죠? 자, 그쵸?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값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 컨테이너에다가 컴포넌트를 추가해 볼 거예요. 컨테이너에다 컴포넌트. 자, frame.add 하시고 여기다가 버튼 하나 넣어 볼게요. new 버튼, J 버튼 하죠. 안녕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실행해 보면 이렇게 버튼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저랑 여러분들 버튼 모양이 다르죠? 여러분들은 아마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 그라데이션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흰색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근데 크기는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센터에 들어가 있죠? 자, OS가 다르기 때문에 버튼 모양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레이아웃이 볼더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중앙에 들어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게 볼더 레이아웃인지 아닌지 증명해 드려 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다가 frame.set layout에다가 null이라고 해버릴게요. 자, null.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해 보면, 자, 버튼이 안 보이죠? 자, 버튼이 안 보여요. 자, 이 null로 넣게 되면 이 버튼이 내가 지정한 위치에다가 떠요. 이렇게 바운스 하듯이. 자, 그래서 여기다가 버튼을 바로 넣지 않고, 자, 여기 안녕 지우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버튼을 만들어서 넣을 거예요. J 버튼에 btn은 new J 버튼, 다시 안녕하고, 자, 이렇게 null인 경우에는 이렇게 set bounce로 위치를 지정해야 돼요. 크기랑 위치. 자, 그래서 크기랑 위치 지정해 볼게요. btn.set bounce 00 50 100 그리고 여기다가 버튼을 쏙 넣을게요. 자, 그리고 다시 실행해 보면 짠 이렇게 뜨죠? 자, 이 친구를 여기로 한번 옮겨볼까요? 요 끝으로 이렇게.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른쪽으로 얼마나 가야 될까요?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요 너비가 몇이에요? 300이죠? 300. 여기 지금 가로가 50이니까 몇 정도 이동해야 될까요? 그죠? 250. 세로는 그죠? 300. 250, 300 가볼게요. 짠! 이렇게 들어왔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려 있어. 잘린 이유가 뭘까요? 자, 윈도우에 보면 요 상단에 요 친구 있죠? 요 친구가 아마 50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50 정도.
50 정도. 그러면 이 친구는 몇 정도로 해야 될까요? 얘도 250 해볼까요? 250. 다시 실행해보면. 아, 이게 30 정도였나봐. 250이 아니라 한 270으로 해야 되겠네요. 짠, 됐죠? 죠? 자, 그래서 지금 윈도우가 크기를 보면 이게 지금 400이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이 상단부터라는 걸 볼 수 있죠. 이 상단의 크기가 보통 한 30 정도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30 정도. 자, 지금 내가 이렇게 널이라고 넣었더니 바운스로 위치를 이렇게 지정해서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는 이게 볼더 레이아웃이라서 위아래 왼쪽 오른쪽 센터 이렇게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쓰게 되면 자꾸 이렇게 센터에다가 애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안 나온다고요? 있네. 글씨가 많이 이게 지금 가로 크기가 작으니까 말이죠. 가로 크기 좀 키워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가로 크기가 너무 작으면 글자가 점점점 이렇게 나와요. 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 크기가 50이면 글자 하나를 두 개를 못 넣나 봐요. 자, 글자 여기 너비를 한번 키워볼까요? 100 정도로? 100배. 자, 그리고 실행해보면 여러분들 윈도우는 글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200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글자 이제 나와요? 순재님? 네네네. 자, 이게 너무 좁으니까 이거를 점점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안녕 대신에. 자, 만약에 내가 이 레이아웃을 볼더 레이아웃으로 했다. 그러면 이 바운스가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혀요. 자,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여기다가 레이아웃을 지워볼게요. 이렇게. 자, 지웠다는 거는 뭐라고 있는 거냐면 볼더 레이아웃을 넣었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볼더 레이아웃을 넣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웠다는 거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스텝 바운스가 안 먹히고 무조건 중앙에 추가가 돼요. 실행해볼까요? 자, 이렇게 무조건 중앙에 오죠. 자, 무조건 이렇게 중앙에 옵니다. 자, 중앙에 오는 거는 이게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border layout center가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지우고 자, 저희는 이제 null layout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null layout 여러분 처음 보니까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라벨을 하나 만들어서 라벨 안녕 버튼을 누르면 라벨에다가 글자가 추가가 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안녕 누르면 글자가 추가 라벨에다가 이렇게 추가 자, 그러면 라벨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라벨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오셔서 자, J 라벨이에요. 라벨은 new J 라벨 여기다가 라벨 이렇게 하죠. 라벨을 레이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있죠. 레이블 뭐 저는 그냥 라벨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위치를 정해 볼게요. 라벨.set bounce에 00 100, 200 이렇게 하죠.
그리고 frame.add 라벨. 그리고 다시 실행해보면 라벨이 들어왔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다가 글자를 추가하고 싶어요. 글자를 추가. 자, 그러면 이 버튼을 제정해야 되겠죠? 버튼에 자, 클릭을 제정해야 돼요. 클릭. 자, 버튼의 클릭은 액션 리스너예요. 자, 클릭은 항상 액션 리스너.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 더하기 전에 자, 버튼에 무엇을 액션 리스너를 제정해야 할 거예요. add 액션 리스너. 자, 액션 리스너는 추상 메서드가 하나 있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람다식으로 액션 리스너를 구현하실 수 있어요. 자, 할 때 꼭 이벤트를 받아야 되고요. 자, 이벤트는 말 그대로 이벤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이벤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벤트 정보라는 건 뭘까요? 자, 내가 이 위치에 클릭을 했어요. 자, 이거 이벤트 정보일까요? 이 위치 x는 뭐 270, y는 370, 이 위치에 나가 있어요. 이거 이벤트 정보일까요? 이벤트 정보예요. 자, 내가 눌린 위치. 자, 만약에 자, 내가 이 누른 컴포넌트를 반환을 해요. 그럼 이건 이벤트 정보일까요? 이벤트 정보예요. 자, 내가 마우스로 클릭했어요. 이거 이벤트 정보일까요? 이벤트 정보예요. 그쵸? 자, 이거 뭐예요? 어디서, 누가, 어떤 이벤트를 발생했냐. 이런 것들이 다 이벤트 정보가 됩니다. 어디서, 누가, 어떤 것을 눌렀냐. 한번 간단히 보면, 자, event.get source 이거 뭘까요? 누른 객체. 누굴 눌렀냐. 자, 이게 누구 눌렀냐. 예? 자,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간단히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보면 어떤 걸 눌렀냐. 액션 커맨드. 우리 클릭을 했죠. 자, 어떤 걸 바꿨냐.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어떤 상태가 바뀌었냐. 자, 그래서 우리는 간단히 보기만 할 거고 간단히 보기만 할 거고. 자, 우리는 요 라벨에 글자를 바꿀 거예요. 한번 바꿔볼게요. 자, 라벨 점. 자, 근데 지금 라벨을 여기다 접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라벨은 이 버튼보다 아래쪽에 선언되어 있죠? 아래쪽에 선언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못 쓰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선언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람다식으로 쓸 때는 캡처라는 현상으로 우리가 참조하기 때문에 꼭 이 친구가 선언되고 그 아래에서 쓰셔야 돼요. 그 아래에서.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할 거냐?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라벨보다 밑으로. 자, 쭉 드래그해서 Alt Shift 해서 자,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쭉쭉쭉쭉. 자, 그랬더니 이렇게 참조가 되죠.
자, 이 친구를 내가 안녕으로 바꿀 거예요. 안녕. 느낌표 3개 할까? 자, 라벨보다 밑으로 왔더니 참조가 되죠. 자, 이때 라벨은 자동으로 파이널이 됩니다. 상수 파이널이 돼요. 이건 JVM이 람다식으로 참조하고 있는 라벨을 자동으로 상수로 바꾸는 거죠. 상수는 기존에 있는 변수를 못 바꾸는 거예요. 다른 객체로. 기존에 참조하고 있는 객체를 이 변수가 다른 걸로 못 바꾸는 것을 우리가 상수라 부릅니다. 텍스트를 바꾸는 건 가능해요. 이 변수 자체가 바뀌는 거, 이 변수가 참조하는 객체 자체가 바뀌는 걸 못하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누르면, 오, 바뀌었네요. 죠? 그런데, 아까 전부터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이 윈도우를 동작시키고 있는 스레드가 오직 한 개가 있대요. 그 오직 한 개인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이벤트 디스패처 스레드. 자, 이 친구 하나가 있대요. 이 친구가 혼자서 이 화면을 띄우고, 그죠? 혼자서 여기 있는 이벤트들을 다 감시하고 있대요. 지금 현재 이 안녕이라는 친구도 이 친구가 버튼을 눌렀을 때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 이 친구한테 잠시 자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볼게요. 너 잠시 3초 정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내가 여기 와서 자, thread.sleep이에요. 3초 정도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마우스 올려서 트라이 캐치로 둘러싸기. 자, 그리고 다시 껐다 켜고 자, 이거 누르게 되면 이 친구가 감시하고 있던 이 안녕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죠. 누르면 이 친구가 3초 동안 쉬어요. 그럼 버튼이 눌린 상태에서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왜? 이 이벤트 디스패처 스레드가 이 버튼을 눌렀다가 올리는 것도 이 친구가 하기 때문이에요. 볼게요. 자, 콕 누르면 안 올라오죠. 3초 있다가 올라오죠. 다시 해볼게요. 누르면 멈췄죠? 올라오죠. 자, 이렇게 3초 동안 눌려서 안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동안 이 친구는 동작을 안 해요. 그 어떤 동작도 할 수 없어. 자, EDT가 무엇을 다 한다? 이 윈도우에 있는 모든 이벤트를 총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총괄하는 이 친구가 오직 한 개밖에 없는 거죠. 자, 때문에 내가 3초를 쉬게 되면 3초 동안 윈도우에 어떤 이벤트도 발생하지 않아요. EDT가 하는 일이 이벤트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하실 때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들을 할 때,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자, 오래 걸리는 일은 꼭 스레드로
만들어서 하세요. 자, 안 그러면 이렇게 멈추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멈춘다. 자, 저희가 이제 이것보다 더 극단적인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걸 해봤냐? 여기에 무한반복문을 쓰는 거예요. 자, 무한반복문. 자, 그랬더니 아예 멈춰버리죠. 자, 지금은 3초가 멈췄는데 무한반복문을 쓰게 되면 아예 멈춰서 올라오지 않았어요. 자, 한번 극단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요거 끄시고. 시간이 좀 많이 됐네? 자, 우리 그러면 쉬었다 와가지고 조금 더 극단적인 코드를 써보고 우리가 해결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쉬었다가 25분에 올게요.